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추월의 박재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100억 원대 M&A 매각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M&A 자문과 M&A 후속 분쟁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M&A가 낯선 고객분들께서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 여러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에 M&A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M&A와 법에 대한 유튜브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M&A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교롭게도 제가 김앤장에 있을 때 한 사건이었는데요. M&A는 mergers, 합병, 그리고 acquisitions, 인수, 즉 합쳐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의미합니다. 합병은 대상회사, 타겟 컴퍼니 자체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수는 대상회사는 그대로 둔 채로 주주권이나 영업, 자산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왜 파는지부터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마치 아파트를 팔듯이 기업도 비쌀 때 파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명문대 출신들의 기술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처음부터 M&A를 통한 엑싯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오너가 운영에 지친 경우나 고령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삶을 꿈꾸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장기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셨더라도 은퇴를 위하여 매각하시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편 매수인 측면에서는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이 규제 사업인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상장까지 생각하신다면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모두 마친 기업을 인수합병하면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사나 협력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몇십 년 동안 이어온 가업의 후계자를 찾기 어려워 M&A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M&A 시장도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합병 전 회사의 각 주주들은 합병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지분 비율은 합병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인수는 구주인수와 신주인수 형태가 있는데요. 구주인수 방식은 대상 회사는 그대로 둔 채로 기존 주주의 주식, 통상 구주라고 하는데요. 이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주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뀌게 되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신주인수 방식은 대상 회사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같지만 방식이 대상 회사가 인수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다릅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발행 신주가 더 많을 경우 양수인이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신주 인수 방식의 경우 양수인은 기존 주주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의 일종인 자산 양수도와 영업 양수도가 있는데요. 이 중 자산 양수도는 건물, 땅, 공장과 같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는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영업 양수도는 자산 양수도와 구조는 동일한데 구체적인 특정한 자산이 아니라 포괄적인 영업 부문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삼성물산이 건설 부문과 상사 부문이 있다면 그중 건설 부문만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영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수합병 중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주매매 기업 인수가 가장 빈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인수합병 케이스도 기본적으로는 구주매매 케이스입니다. 엄밀히 말해 M&A를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조력 없이 M&A 계약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M&A 거래에 앞서
대상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억짜리 롤스로이스 차를 중고차로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아주 유능한 정비사를 통하여 엔진이나 미션에 문제는 없는지, 그 밖에 수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단위의 회사를 거래한다면 대상 회사가 문제는 없는지 법률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M&A 계약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M&A 과정에서는 매도인 측 변호사와 매수인 측 변호사가 각각 필요한데요. 상대방 측 변호사가 계약서를 봐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 자신의 기업을 매각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M&A 계약서에 그대로 사인했다가 수십억의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에 휘말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M&A는 대형 로펌에 맡겨야 한다고 이해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대형 로펌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조직 구성도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위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M&A가 아니라면 대형 로펌의 M&A 자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초월은 전원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M&A 경험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그대로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업에 꼭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에도 꾸준히 M&A 관련 자문과 후속 분쟁에 대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M&A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초월의 박재호 대표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M&A의 절차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